안녕하세요.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지는 동안 우리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에 대해 다루게 된 3501 강민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혹시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줄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하다 잤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어제 자기 전에 무엇을 하다 잤나요? 당연히 핸드폰을 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자기 전에 폰을 안 하다 잔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폰 없이 어떻게 자야 하는지 두려움이 생기긴 합니다. 지금 발표를 듣는 여러분도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자신도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발표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집니다. 2600. 너무 큰 숫자여서 체감이 잘 안됩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갈 때, 매점을 갈 때 등 핸드폰을 해봐야 1분, 잠깐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갑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집중력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부는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 집중하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독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또 영화관이나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영화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중간중간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거나 카톡을 보죠.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간을 뺏음과 동시에 우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내게 중요한 카톡을 보내지 않았을까?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팀지의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공지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우리는 핸드폰을 잡죠. 우리는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뇌는 새로운 것을 사랑합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생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에 뇌는 단지 새로운 정보만을 찾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과 사건에서도 새로움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인간이 그런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면 지금은 컴퓨터와 핸드폰, 이 새로운 지식들을 끝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뇌는 또 예측 불허를 사랑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과 달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1930년대 쥐를 대상으로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실험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보다 음식이 나올 때 쥐들이 지렛대를 더 많이 누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렛대를 누를 때 음식이 나오는 확률이 30에서 70%일 때 가장 절박하게 눌렀다는데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카드를 주고 뽑게 하였는데 돈을 항상 받을 수 있을 때보다 돈을 받을 수도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을 때 가장 절박하게 도파민이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뇌가 예측 불허를 사랑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타고난 애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이 그 한 예시이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메일의 도착 알림음 또는 알림으로 핸드폰 화면이 켜질 때 핸드폰을 집어들려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에 무슨 일이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또 이용하는 것이 SNS입니다. 인스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피드나 친구들이 계속 올리는 간단한 스토리, 그리고 15초에서 30초에서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인상과 재미를 주는 릴스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끝도 없이 새로운 것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서 다음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앱뿐만 아니라 앱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핸드폰의 특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듣고 있는 청자들 중에서 그래 내가 폰을 좀 쓰긴 해. 근데 나는 그래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공부할 때는 폰을 안 만진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하루에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만집니다. 그로 인해 10분에 한 번꼴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도파민의 분비가 중단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파민은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호르몬인 만큼 우리 뇌는 공급되던 도파민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급되던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잡게 만들죠. 핸드폰이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우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기 위해 뇌는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하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우리의 집중력은 분산됩니다. 여러 실험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한 연구에서 800명에게 컴퓨터를 통해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 한 그룹은 다른 방에 핸드폰을 두고 오고 다른 그룹은 주머니에 넣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방에 핸드폰을 두고 온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도파민 기계, 10분에 한 번씩 우리의 보상체계를 자극하는 핸드폰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주변에만 있는데도 방해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도 뺏고 지식도 뺏으면서 집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핸드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나면 합선량이 더 많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양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약 100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을 하기 전과 후 1년의 심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산만하던 태도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단 6분만 운동한 결과이죠. 하지만 운동이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전 걸로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소하지만 그래도 더 나아가기 위해 실천하게 되었고 점차 저도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유튜브, 이북, 인터넷, 넷플릭스를 보기보다는 독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입도 가까이 오다 보니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영상들이나 영화, 웹툰들을 보는 것이 아무리 제가 교육적인 내용을 찾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한들 독서를 하는 것보다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핸드폰을 자주 만지면 그 핸드폰이 중독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 공부를 하다가 멜론의 노래를 바꾸든 잠깐 카톡을 확인하려든 핸드폰을 짚는 순간 내가 이 폰을 들 때까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폰을 잡을 때 어떤 것을 딱 하고 다시 폰을 끄겠다는 생각으로 폰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부끄럽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잡을 때가 많은데요. 정말 손이 언제 가 있는지 모릅니다. 폰을 놓고 공부하기로 다짐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저는 내가 이 폰을 잡을 때까지 가치 있는 행동을 했나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매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놓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놓고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조사하면서 시행하게 된 새로운 방법으로 핸드폰의 스크린을 흑백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색채가 없는 디스플레이는 도파민 분비량도 줄여 핸드폰을 덜 만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폰 중독을 막기 위해 저와 같은 학생인 제가 실천한 방법이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인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인간인 그대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마주치는 어중이 떠중이가 자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고 우리의 집중력은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서로 도와주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한번 벗어나 보여요. 지금까지 강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